오늘은 SCP 세계관에 돈키호테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알아보겠습니다. SCP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게 큰 영감을 준 작품입니다. 다만 SCP는 유저들의 설정 모음집 같은 것이기에 이 영상에서는 게임에서 표현된 재단과 2010년대쯤의 재단으로 한정해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P 재단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같이 이상현상의 개체를 격리하고 보호 및 연구하는 것이 목표죠. 물론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며 범우주급으로 깽판을 저질러버린 집단과 다르게 SCP는 시민의 안전과 인류의 보존을 위해 일하는 게 주 목표입니다. SCP의 사회는 품은 세계관처럼 판타지의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문 작품에서 공인으로 강력한 존재들은 날개의 군대나 강력한 해결사들이 대중적으로 강력한 존재지만 SCP 세계관은 그냥 평범한 지구와 같기 때문에 특수부대나 UFC 파이터 정도가 공인으로는 최강이겠죠. 이런 곳에 돈키호테가 떨어진다면 세계관이 멸망하거나 위험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성격도 정의를 추구하는 성격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라 평범하게 일을 하거나 정의를 추구하는 경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재단에 닿게 될 텐데요. 돈키호테의 기본 근력과 내구성이 중장비급이라 경찰이나 일반 작업 활동을 할 때 결국 목격될 것이고 이 녀석이 해결사 코스프레를 한답시고 UFC 같은 데를 나가면 경기하는 사람마다 은퇴 경기가 될 테니까 말이죠. 언젠가는 재단이 돈키호테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돈키호테를 발견하자마자 중무장한 기동특무부대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딱히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호전적인 성격도 아니며 돈키호테는 대화가 가능한 지성체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연구원이나 요원을 통해 격리시설에 들어올 것을 권유할 것입니다.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규격외의 존재가 나타났으며 돈키호테가 나중에 사회에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르니 격리 요청을 부탁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정중하게 요청하니 돈키호테 또한 순순히 따라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SCP 재단이 시민들의 안전과 인류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키호테의 정의관에도 어울리는 집단이기도 하고요. 재단에서는 돈키호테를 유클리드 등급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히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지성체이기 때문에 탈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돈키호테는 여러 실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반에는 크게 돈키호테에 문제가 될 실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이 얼마나 강한지, 능력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계에서 왔는지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돈키호테가 혈귀라는 정보는 숨길 것으로 보이며 돈키호테는 여기서 프로젝트 문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재단 측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돈키호테에게 품은 세계관의 정보를 많이 수집하게 되겠죠. 돈키호테는 성실하게 답하며 격리실에서 탈출도 하지 않았기에 돈키호테의 요구에 따라 격리실의 형태가 그냥 방과 비슷해질 것이며 성격상 다른 SCP가 격리 실패로 탈출한다면 기동 특무대나 경비원을 도울 가능성도 높기에 신뢰도는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나날들이 길어질수록 잠금도 하지 않고 식당이나 휴식 공간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허가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SCP에는 항상 SCP에 대한 필요 이상의 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팩급 연구원 때문인데요.
돈키호테 또한 이 연구원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요청하는 것을 긍정해주는 돈키호테지만 반드시 로신한테는 손대지 않을 것을 요청할 것인데요. 우리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지만 연구원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턱이 없습니다. 또한 개체가 굉장히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기에 더더욱 방심할 테고요. SCP 내에서 연구원의 권력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어린아이를 SCP 제물로 던져버린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프로젝트 하나에는 대부분의 모든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작중 돈키호테가 딱히 약물에 내성이 있다는 묘사는 없기 때문에 수면제나 잠시 정신을 잃는 약물을 격리소에 투여해서 신발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로신한테가 벗겨진 돈키호테는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인한 정신력이라 하지만 가족들의 목마름을 혼자 견딜 수는 없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격리소 문을 부수고 뛰쳐나올 테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직원이나 D등급 죄수를 모조리 삼켜댈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들은 피주머니가 될 테고 이는 격리 실패 사태를 초래하게 되겠죠. 더 끔찍한 점은 이 돈키호테가 목마름을 줄이려고 권속이라도 만들면 돈키호테보다 약하지만 강한 개체들이 늘어날 것이고 줄줄이 혈기가 불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동 특무대가 달려와도 곤란한데 돈키호테의 혈기식은 경혈식으로 피를 굳히는 것인데 이 경혈식은 공방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갖고 있으며 그만한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재단 내부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경혈식으로 방탄판을 이용하고 특무부대를 사살하기 시작하면 피주머니와 혈기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시설 밖으로 나가면 일종의 혈기 아포칼립스 상황이 터질 테니 재단은 돈키호테가 있는 격리시설에 벙커버스터 같은 고화력 무기를 투사하게 될 것이고 금기 따위가 없는 상남자 화기에 돈키호테와 재단에 속한 SCP는 전원 폐기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잘 있는 애를 패급 연구원 하나가 이렇게 만든 셈이죠. 이 녀석은 죽었다면 다행일 겁니다. 100% D등급으로 강등될 테니까 말이죠. SCP 세계관에서 돈키호테는 참으로 유용한 자원입니다. 정의관을 갖고 있고 인간들에게 호의적이죠. 게다가 간식 같은 것도 주고 TMI 좀 들어주면 좋아하니 격리하기도 쉽고 말이죠. 하지만 세계관 특성상 여러 실험을 하기에 돈키호테가 장기적으로 오래 버틸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무래도 품은 세계관에서 사는 게 돈키호테에겐 제일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번엔 돈키호테가 SCP에 갔으니 이번엔 SCP 재단을 품은 세계관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시기는 도서관이 사라진 시간 이후가 좋겠고 장소는 텅텅 빈 엘사 둥지로 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개에 뜬금없이 세워주면 레게 측에서는 새로운 경쟁자 혹은 미래의 먹거리를 가만둘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머리의 금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이 총기를 들고 있는데 그게 머리의 규정을 넘기도 하고 SCP 특성상 지성체가 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즉 시나리오를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발톱이랑 조율자가 나와서 또 생각 없이 관리하는 연구원이랑 특수부대 다 썰어버리고 이상한 변칙 개체들이 격리가 해제되면 조율자와 발톱 그리고 SCP의 UFC가 시작될 테고 운이 좋아서 죄다 제압을 해도 요상한 케이크 같은 거 하나만 방치해도 세계관이 그대로 망해버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축출된 지 며칠 후 SCP 재단은 갑자기 품은 세계관에 나타났습니다.
이상 현상을 다루는 재단이다 보니 조금 당황했지만 맨날 일어나는 연례 행사기에 그닥 놀라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기본적인 인원수를 체크하며 D계급과 연구원, 그리고 무력 가용 인원을 파악했죠. 일단 지금은 조용하지만 어떤 세계인지는 알 수 없기에 SCP 재단 측에서는 무력 가용 인원을 밖으로 보내 탐사를 했습니다. 도서관이 사라진 후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만 사람들이 날붙이나 검들을 착용하는 형태를 목격합니다. 재단 측에서는 갑자기 괴물이 되어서 공격을 하거나 노출된 인원들이 최면 상태가 될지도 모르니 멀리서 지켜만 보았고, 시간이 지나자 인간의 형태를 따라하는 것이 아닌 거래를 하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대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판단해 외부에 떨어져 있는 현지인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본부에서는 현지인을 통해 자신이 어떤 세계에 빠졌는지 알게 되었죠. 동시에 원래 세계로는 돌아가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제 기지 안에 있는 폭탄 같은 SCP들을 어떻게 유지하냐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D등급을 조달할 수도 없고 화기를 재보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정부나 윤리관 같은 정상적인 게 거진 없으며, 특히 지금 SCP 재단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지방정부 같은 조직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금 찾아온 현지인처럼 협조를 하게 되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 당장 관리를 안 하면 케이크에 낑겨서 세상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원칙상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SCP를 통해 돈을 벌어보기로 합니다. 협조한 현지인은 SCP-294를 통해 엔케팔린이라는 것을 뽑아내게 되었고, 이는 세계관에서 매우 귀한 에너지 자원이었습니다. SCP 재단은 센트만 구한다면 무한으로 엔케팔린을 350ml씩 뽑아낼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운 좋게도 재단에서는 SCP-0382이 있기에 시간을 들이면 무한정으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들을 어느 정도 무력을 갖기 전에 그 날개라는 것들이 발견하면 쳐들어와 강탈하거나 흡수하려 들기 때문에 체급을 먼저 준비해야 했죠. 더 넓은 정보가 필요했고 더 많은 무력이 필요했습니다. 현지인이 말한 이곳은 총알을 튕겨내는 미친 인간들이 사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기에 SCP-458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합니다. 이 피자박스는 피자박스에 손을 대는 사람이 먹고 싶은 피자를 꺼내주기 때문에 맛집으로 유명세를 탈 수 있을 게 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자주 오가는 곳이고, 고등급 해결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맛있는 걸 찾으러 다닐 테니까요. 이후에 재단은 일부 팀은 피자 영업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밤에는 현지인들의 협조를 받아 D등급 계급을 채우고 SCP가 밖으로 튀어나와 세상을 삼키지 않게 조율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재단은 이제 도시 전반에 알려진 특이점들과 상품들을 알게 됐기에 흑수 탕약을 만들어 요원들을 흑수의 특징을 더하거나 K사의 앰플들을 제작하고 복제해 강력한 군사력을 군비했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T사와 W사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이용해 여태 모아두었던 엔케팔린들을 풀면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T사와 W사는 예전 파트너와 비슷한 회사가 생겨났다는 것에 반가워합니다. 그렇게 엘사 둥지에는 새로운 에너지 회사가 설립되는 것처럼 공표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SCP는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되었습니다. 확보, 격리, 보호를 슬로건으로 걸던 인류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했던 재단은 돌아갈 방도도 없었고 생존을 목표로 해서 그런지 어느 순간 날개들과 비슷해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구원과 간부진은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고 로보토미 지부 출신의 인원들도 채용해서 엔케팔린을 더 수출하는 데 목표를 두기 시작합니다. SCP 격리실엔 환상체라는 존재들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예전에 식별했던 SCP로 분류됐던 이름들은 도시에서 자주 쓰는 특이점이라고 분류하기 시작했고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성이 없는 SCP는 폐기하기 시작합니다. 특무 요원들은 본연의 모습은 전혀 남지 않게 되었고 현지의 부도덕한 존재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이 도시에 맞춰 생각이 바뀌게 되었으니